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생소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네거티브 레이트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고 진짜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며 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 수입을 기대하고 반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차용자는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수입을 기대하는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런 시스템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금융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은행에 예금을 하려면 이자 수입은 없고 오히려 돈을 맡기는 보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는 대가로 추가로 수수료를 더 얹어서 줍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만약 마이너스 이자가 적용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자율을 네거티브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로 설명드리면 10만 달러를 예금하면 나중에 돈을 찾게 될 때 9만 9천 달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마이너스니까요. 이자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맡긴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돈 보관료인 셈이 되는 겁니다. 반면 돈을 10만 달러를 빌리면 은행에서 내가 10만 달러를 갚으면 1천 달러를 나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파지티브일 때 이자를 지급했지만 지금은 네거티브, 즉 마이너스 이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를 떠나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맡겨두면 돈이 줄어드니까 현금을 인출해서 집에 금고에 보관해 두는 것이 돈을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만약 이런 현상이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예금주들이 자신들의 돈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금을 모두 인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난리가 나겠죠. 이것을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무리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융자를 더하려고 할 것입니다. 융자금에 돈까지 얹어주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것이죠. 은행은 아시다시피 예금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융자해주고 거두어들이는 이자 수익 차익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이런 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룸이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율이 낮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룸이 줄어들게 돼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이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 이것은 이자가 낮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그런데 이와 비슷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바로 가스 스테이션 비즈니스입니다. 가스 스테이션도 가스값이 높아야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가스값이 많이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가스 스테이션 비즈니스도 그만큼 재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이자 얘기로 돌아가면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네거티브 레이트, 즉 마이너스 금리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느냐입니다. 이 답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일반 사람들과 시중은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잠시 옆으로 치워놓겠습니다. 은행 관련 금융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다른 하나는 시중은행과 기업 또는 일반인입니다. 지금까지는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자, 즉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대한 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어디죠? 미국에서는 센트럴 뱅크란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The Federal Reserve System입니다. 끝에 시스템을 빼고 The Federal Reserve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보통 말할 때는 아주 줄여서 Fed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그 Fed란 말을 사용했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ECB, 즉 European Central Bank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어디죠? 한국은행이 중앙인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일반인들과 거래를 하지 않고 시중은행과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나 기업은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죠. 자, 여기서 시중은행과 우리와의 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부터는 시중은행과 중앙은행과의 관계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우리가 예금한 것의 10%를 중앙은행에 예금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을 marginal reserve requirement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지급준비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금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입니다. 즉 우리에게 갚아야 될 빚인 것이죠.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이런 채무에 대해서 최저 10%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겠죠. 지금부터는 이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풀어서 일반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융자를 해주라고 했다면 시중은행은 자금이 생겼으니까 융자를 해주고 이자 수익과 수수료 부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기가 좋지 않아서 융자를 해주었다가는 자칫 수금이 어려울 것 같으면 시중은행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융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선 시중은행에는 중앙은행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융자를 해줄 수 없으니 은행에는 어떻게 돼요? 돈이 쌓이게 되겠죠. 이 돈을 그냥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돈을 굴려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입니다. 경기는 나쁘고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가 낮더라도 안전한 곳에 예금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까 이자는 낮지만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고객 예금의 10%만 리저브하면 되지만 더 옮겨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중앙은행에서는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중앙은행에서는 경기를 부양하려고 양적 완화라는 명목 아래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 시중은행에 지원을 했는데 시중은행은 불투명한 경기 속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융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효과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도 양적 완화로 중앙은행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었지만 시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융자해 주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중은행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어가면서 무리해서 융자를 늘려갈 수는 없습니다. 자칫하면 은행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시중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자를 낮추어도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보다는 안전하니까 그냥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앞서 설명드렸던 네거티브 레이트, 즉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상 페드의 돈을 예치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맡겨놓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손실은 이자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맡기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빼서 어디론가 움직일 방법을 모색해야겠죠. 여기서 지금 상황을 잠깐 오버랩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터진 이후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에서는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페드에서 뭐라고 했죠? 네, 무한정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에서는 자금이 풍부해질 수 있는데 지금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융자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시중은행은 돈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으니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융자를 하든 국채를 사든 사채를 사든 돈을 움직일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융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크레딧이 좋고 수입이 여전히 좋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으로 융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은 낮고 돈은 풀려 있고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은행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에게 융자해서 물꼬를 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표시는 잘 나지 않지만 우량 고객 유치에 은행들은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 이자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마이너스 금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은행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네거티브 레이트의 혜택을 보고 있는 한 미국도 이 선물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큰 숫자다라고 트윗한 것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돈이 어떻게든 시중에 풀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 금리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한 파월 페드 의장은 아직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서 시중은행을 푸시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국채 등 채권 시장의 논리까지 건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네거티브 레이트, 즉 마이너스 금리는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시중은행과 일반인과 기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관계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유럽과 일본 등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의 경우, 즉 마이너스 금리가 시중에 적용되어 고객들이 은행에서 돈을 무더기로 인출해 나가는 뱅크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이자가 0% 또는 0.5% 등 거의 이자가 없는 정도는 유지가 되지만 실제로 시중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배경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고육책으로 중앙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도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솔솔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달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페드의 이견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부쩍 증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력 월가의 그 투자자들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점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역시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돌아가는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가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적자 재정은 금년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상 적자가 거의 20%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년은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거나 소득이 급감해서 세금이 많이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수는 줄고 돈 쓸 곳은 많고 이런 상황은 정부는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자금이 필요하면 뭘 해야 되죠? 네, 국채를 발행해서 메이크업하려 할 것입니다. 국채를 발행해도 한두 푼이 아니라 그 규모가 상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은 또 다른 측면에 이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좀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이자가 내려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올라간다는 것인지 정말 죄송하게도 지금 경제 상황이 그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재현되고 있고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든지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든지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럴수록 경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격변하는 시기는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도 주식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되새겨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미국에서는 네거티브 레이트, 즉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둘째, 일반인 그리고 기업과 시중은행 간의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셋째, 미국 중앙은행 Fed Reserve와 시중은행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넷째, 실제로 일반인과 기업의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경제에 관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